7월 2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이 전문가 단체 위상에 맞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열린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제30기 개강 강연에서 이 회장은 이같이 말하고 공공의료와 의료윤리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지역 민간의료기관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민간 병의원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의료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중앙과 16개 시도의사회에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신고센터를 설치해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내역 공개와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또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 훼손, 불필요한 가격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은 지난 2002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30기를 맞는데요. 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원 등 1,259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정책 아카데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앞 퍼포먼스로 타투 합법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타투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여서 출혈과 염증, 감염, 유가족 형성 등 인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아니면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의료행위라고 정의 내렸다며 문신도 마땅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타투를 양성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협은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은 최재우 고려의대 교수가 맡고 건강정보와 정신건강, 식품, 환경, 감염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둬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감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위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금까지 65세 미만의 경우 SNS 앱으로만 잔여 백신을 예약하도록 한 방침을 바꿔 7월부터는 위탁 의료기관이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한 자체 예비 명단을 병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예약 방식을 바꾼 것은 의료계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의협은 최근 SNS로 예약을 제한하다 보니 거리가 먼 곳에서 예약한 사람이 의료기관에 오지 못해 백신을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컴퓨터와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접종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총 1조 5,502억 원 중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9,211억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2,960억 원, 백신 임상지원으로 98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부터 다시 본격화됩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만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세에서 54세는 8월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6월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5일부터,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 명은 19일부터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입영장병은 12일부터, 대형 사업장은 7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달부터는 1, 2차에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 접종도 시행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선택권 없이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균으로 알려져 있죠.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이 무분별한 복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소화기협회는 C. 디피실 감염 및 크론병, 궤양성 대장병 등의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또 다른 단체인 미국 소화기 학회도 최근 항생제 치료를 받는 환자의 C. 디피실 감염 예방과 재발 방지 용도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효과가 불분명하고 중환자의 혈류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 투약 환자와 심장 질환자, 정맥 카테터 사용 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한다는 막연한 주장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조업체가 임상시험을 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성준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정립돼 있지 않고 특히 성인에서는 효과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